안녕하세요. 별별 역사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현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며 양국 간 전쟁이 심화되고 있는 중인데, 그러면서 한 뿌리였던 나라들 간의 갈등이 수면 위로 대두되어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제 채널의 이전 영상들에서 말씀드렸듯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키예프 공국이라는 한 뿌리에서 갈라져 나왔죠. 그러다가 역사가 진행되면서 서로 갈등을 겪었고 마침내 전쟁까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였다가 갈라진 나라가 이렇게 갈등을 겪는 건 드문 일이 아닙니다. 당장 러시아 조금만 아래로 내려가도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만큼이나 서로 사이가 안 좋은 나라가 있죠. 바로 인도와 파키스탄입니다. 이 두 나라는 서로 앙숙 관계인 것으로 유명한데, 힌두교도가 많은 인도 그리고 이슬람교도가 많은 파키스탄은 서로 틈만 나면 으르렁거리며 최근까지도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이 둘 역시 한 나라였음에도 갈라져서 1947년부터 1971년까지 세 차례나 걸쳐서 전쟁을 벌였고, 심지어는 서로가 서로를 누르기 위해 둘 다 핵 개발을 시작, 핵 보유국까지 되었습니다. 미국 등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를 감수하면서도 말이죠. 그리고 최근인 2019년까지도 둘 사이의 분쟁 지역인 카슈미르에서 전투기끼리 공중전이 벌어지는 등 계속해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두 나라는 또 왜 같은 뿌리를 공유하는데도 서로 못 잡아먹어서 으르렁대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몽골의 침입 때문에 분리되었다고 하지만 인도와 파키스탄은 도대체 왜 분리된 것일까요? 오늘은 인도 파키스탄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좀 더 세계 갈등사를 바라보는 시각을 넓힐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설명에 앞서서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인도는 힌두교, 파키스탄은 이슬람교를 믿는데 둘이 서로 다른 종교를 믿는다는 이 종교라는 키워드에 유의하면서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둘 다가 속해 있는 인도 아대륙, 거의 대륙에 준하는 넓이와 중요성을 가졌다 하여 아대륙이라고 불리는데, 다른 세계 여러 대륙과 마찬가지로 인도 아대륙에도 여러 세월 동안 다양한 종교가 성립, 나라도 자주자주 바뀌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통일된 적이 많았던 중국 대륙과는 달리 인도는 한 번도 통일된 적이 없었죠. 인도인들끼리 우리는 모두 하나의 문화권이다 라는 관념이 미약하게나마 존재는 했지만 말입니다. 그러다가 1526년 세워진 이슬람 국가인 무굴 제국 때 나름 어느 정도 통합체의 형식은 잡히게 되었죠. 일단 영토 측면에서도 거의 통일에 근접했고, 이슬람 제국인 무굴 제국 특성상 소수의 이슬람 교도들이 지배층을 이루고 힌두교를 믿는 대다수의 백성들이 피지배층을 이루는 형식으로 대략적인 프레임도 형성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완전한 통일은 아니었죠. 지배층과 피지배층 사이의 관계가 좋다면 모를까, 둘의 관계는 거의 파국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이슬람 교도들의 우악스러운 탄압에 있었죠. 이슬람 교도 지배층들은 피지배층인 힌두 교도들에게 불관용 원칙을 적용했던 것인데, 이슬람 교도들은 힌두식 인사법을 금지시키고 힌두교의 성지들과 사원들을 엄청나게 파괴해버렸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절을 못하게 하고 각종 제사용 건물들을 다 부숴버린 셈이죠. 때문에 분노한 힌두 교도들은 시시때때로 저항운동을 벌이며 이슬람 교도들과 대립했고, 갈등은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인도는 18세기 이후가 되자 이런 갈등들을 뒤로하고 모종의 사건으로 인해 급작스럽게 통일되게 됩니다. 바로 영국에 의해서였죠. 당시에 땅 따먹기로 엄청난 위세를 떨쳤던 대영 제국은 동인도 회사를 통해 인도에 영향력을 행사하더니 강력한 군사력으로 곧 인도를 아예 잠식해버렸죠. 그래서 19세기가 되면 무굴 제국은 이미 껍데기 제국이 되고 동인도 회사가 일부 지역에 세금까지 거두며 인도를 통치하는데, 물론 인도인들은 이에 반발, 세포이 항쟁을 벌여서 영국에 저항했으나 이는 당대 최강 영국군에게 무자비하게 짓눌리고 1858년 7월 항쟁은 완전히 진압되었죠. 그리고 이 항쟁으로 영국은 아예 초강수를 둡니다. 영국은 무굴 제국을 멸망시킨 뒤 동인도 회사를 해체해버리고 1877년 영국 여왕이 인도의 황제를 맡아 아예 영국령 인도 제국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이제 전 인도는 하나의 통합체가 되어 영국의 직접 통치하에 들어갔고 인도 아대륙은 통일되었습니다. 인더스 문명이 생겨난 지 5000여 년 만의 일이었고 한반도가 고종 때의 일이었죠. 이렇게 역사상 최초로 통일된 인도, 그런데 이것은 과연 좋은 것이었을까요? 그게 꼭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통일이 되니까 인도 질서에는 대격변이 일어났기 때문인데, 아까 말했듯이
당시 인도는 소수 이슬람교도가 다수의 힌두교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배층은 영국이 되었고 이슬람교도는 지배층에서 피지배층으로 강등, 힌두교도와 똑같은 피지배민 입장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하루아침에 입지가 추락한 무슬림들은 매우 자신의 처지에 불만족스러워하며 아니 저 힌두교도 것들과 우리가 똑같은 처지가 됐단 말이야? 자존심 상해. 인정할 수 없다. 하지만 이에 힌두교도들은 우리를 그렇게 탄압하더니 꼴 좋다. 굴러 떨어진 기분이 어떠냐? 했고 내심 영국의 식민 통치에 큰 반감은 갖지 않았습니다. 이리하여 힌두교도들은 대체로 만족하는 가운데 이슬람 교도들은 굴러떨어진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바뀐 두 세력의 운명은 곧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열이라는 거대한 분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영국의 통치가 지속되었고 인도는 그런대로 조용히 굴러가는 듯 했는데 19세기 후반 문제가 발생합니다. 영국은 인도인들이 더 고등교육을 받고 영어를 배우면 백인 문명의 위대함을 우러러보며 더더욱 잘 따르려 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에 따라 서구식 교육을 인도인들이 받을 수 있게끔 해주었는데 이것은 영국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와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인도인들은 점차 교육을 받으면서 서양의 각종 민주주의 사상과 선진 문물을 접했고 그들은 서서히 모든 인간에게는 기본권이 있고 이는 누구에게도 존중되어야 한다는데? 그러면 영국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데 우리 인도도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고 국가를 운영해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인도 민족들의 국가가 세워져야 해. 즉 고등교육을 받은 인도인들 사이에서는 인도 민족주의와 함께 반영 감정이 싹트게 된 것이었죠. 당연히 이 다음 루트가 해금되었습니다. 영국은 우리를 부당하게 지배하고 있다. 당장 우리 인도를 독립시켜라. 바로 독립을 요구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이에 영국은 화들짝 놀라며 당황합니다. 자신의 정책이 이런 효과를 냈으니 말이죠. 그런데 영국만큼 깜짝 놀란 이가 있었으니 바로 이슬람교도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힌두교도들이 독립을 요구하자 놀람을 넘어 매우 커다란 위협까지 느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사실 이슬람교도들은 힌두교도들과 같은 피지배층으로 강등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둘 다 영국의 지배를 받는 같은 처지이니 그런대로 멘탈을 부여잡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독립운동이 일어나서 실제로 독립을 하여 영국이 물러가 버린다면 당연히 다수인 힌두 교도들이 인도의 패권을 잡을 게 뻔했고 이슬람 교도들은 소수 세력이니 피지배층이 될 것이 뻔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힌두 교도들이 이슬람 교도를 눌러버릴지도 몰랐고 이슬람 교도들은 자신이 보복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매우 초조해했죠. 이제 남은 건 영국이 여기에 잘 대응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너무나도 안일한 접근을 했죠.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억누르고 있었나? 그러면 자기들 생각을 마음대로 떠들 수 있는 장을 열어주지 뭐. 떠들다 보면 알아서 사그라들겠지 하고 1885년 인도 국민회의라는 정당을 만들어 인도인들이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대화의 창구를 열어준 것이었죠. 하지만 상식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마음껏 개진하고 사회에 영향까지 미치게 해주면 그들의 세력은 커질 것이 뻔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일어나 오히려 이때 만들어진 인도 국민회의에서 반영 감정은 확대 재생산, 반영 독립 주장 세력은 더더욱 커졌죠. 이에 영국인들은 매우 놀랐고 독립 열기에 비례하여 이슬람 교도들의 불안감은 더 팽배해졌습니다. 이렇게 사회가 요동치고 있는 상황, 영국은 어떻게든 이를 해결해야만 했죠. 물론 영국은 세포이 항쟁 때처럼 강력한 군사력으로 군사를 투입하여 찍어 누른다는 선택지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1억에서 2억이 넘게 인구가 폭증하고 있었던 인도에서 반란이 일어난다면 가뜩이나 인구도 적은 영국이 통제하기가 어려운 수준이었고 엄청난 군비를 지출해야 할 터였습니다. 해서 다른 방안이 요구되었는데 영국은 이때 군사적 해결 대신 기가 막힌 묘책을 냅니다. 바로 이 문제에 이슬람 교도들을 끌어들이기로 한 것이었죠. 역시 민족 간 이간질에 능통한 영국은 이슬람 교도들이 내심 느끼고 있는 힌두 교도들에 대한 두려움에 주목했죠. 그래서 영국은 이슬람 교도들에게 접근하여 야 무슬림들 너네 힌두교도 세력 커지는 거 좀 불안하지? 쟤네가 독립한답시고 짝고 까불면 너네 위치가 위태로워질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왜? 야 그러면 내가 그 문제 해결해 줄게. 내가 너희 무슬림을 특별 대우를 해서 정책 결정에 더 큰 비중을 주고 더 세력을 키워주겠다는 거야. 그럼 너희들은 사회적 위치를 확보하게 되고 이제 불안에 떨 필요가 없게 되겠지.
진짜? 즉 이슬람교도의 세력을 크게 해주어 힌두교도가 다수인 인도인들을 견제한다는 것이었죠. 사실상 결과적으로 보면 종교 간 갈등을 부추긴 것이었죠. 하지만 이에 이슬람교도들은 마다할 이유가 없었고 곧 영국은 무슬림 우대 정책에 시동을 거니 그중 첫 번째가 바로 1905년 시행된 벵골 분할령이었습니다. 벵골은 인도에서도 특히나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벵골 동쪽은 대부분 이슬람교도, 서쪽은 힌두교도들이 살고 있었는데 분할령을 통해 영국은 벵골을 동서로 나누어 무슬림이 많이 사는 동쪽은 동벵골, 힌두교도가 많이 사는 서쪽은 서벵골로 삼았죠. 그런데 이건 말만 분할이지 사실상 무슬림 특별 대우였던 게 힌두교도가 많은 서벵골은 다른 주에 통합시켜서 세력을 줄이고 이슬람교도가 많은 동벵골에는 무슬림 자치주를 새로 설립함으로써 세력을 확장시켜 지방의회 선거에서 이슬람교도들에게 유리하도록 했기 때문이었죠. 이렇게 되면 이슬람교도 지역에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되니 이슬람교도들은 기뻐하며 분할을 적극 지지했는데 당연하게도 힌두교도들은 아니 지금 힌두교도 무시하는 거냐? 왜 이슬람교도한테만 특혜를 주는 거야? 당장 철회해라! 하고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맹렬하게 반발했죠. 하지만 영국은 이에 아랑곳 않고 두 번째 무슬림 우대 정책을 시행합니다. 바로 분리선거구라는 것을 만든 것이었죠. 분리선거구가 무엇이냐? 쉽게 말해서 이슬람교도들에게 따로 선거를 할 수 있는 구역을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이슬람교도는 새로 구획된 지역에서 따로 투표를 할 수 있었고 이는 힌두교도들에게는 없던 특혜였죠. 자, 힌두교도의 숫자가 이슬람교도보다 훨씬 많은데도 이렇게 이슬람교도만의 선거구가 따로 생겼으니 서로 숫자는 다르지만 이슬람 세력과 힌두교 세력은 사실상 동등한 권한을 쥐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힌두교도들에게는 매우 불공평한 처사, 그들은 매우 분노했고 이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국의 의도대로 마침내 힌두교도들에게는 이슬람교도들에 대한 적대감이 싹트게 된 것이었죠. 그렇게 벵골 분할령과 분리선거구로 인해 이슬람교도와 힌두교도 사이에 대립감정이 격화되었고 벵골 분할령은 나중에는 철회가 되었으나 이미 갈등의 골은 깊어진 상태였죠. 또한 이런 갈등 상황 속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때 일부 무슬림 엘리트들은 야 우리 이슬람 세력이 이렇게 세졌는데 이제 인도 국민회의에서 떨어져 나갈 깜냥도 된 거 아니냐? 우리 그냥 따로 이슬람 정치체를 하나 만들자 하고 새로운 이슬람 정당을 창설하게 되니 이것이 1906년에 만들어진 전 인도 무슬림 연맹입니다.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 둘 다 포진해 있던 인도 국민회의에서 이슬람교도들이 떨어져 나가 새로운 세력을 창당한 것이죠. 둘의 사이는 더더욱 멀어졌고 바로 이것이 영국이 원하던 것이었습니다. 힌두교도들의 반영감정, 독립의 열망을 이슬람교도 쪽으로 교묘하게 틀어서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를 편을 갈라 갈등이 옮겨 붙게 한 것이었죠. 자신의 의도가 제대로 들어맞은 영국이었습니다. 하지만 힌두교도나 이슬람교도나 사실 알긴 알았죠. 이것이 자기들의 편을 가르려는 영국의 얕은 수작이었다는 것을. 그래서 영국의 농간이 있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는 두 세력이 아직 완전히 남남이 된 건 아니라 서로 연합도 한 바 있습니다. 1914년 세계는 1차 대전이 일어나 격동에 휩싸이는데 이때 인도인들도 참전함에 따라 인도 민족주의가 대두 독립 열망이 거세졌습니다. 그리고 이때 기세를 살리기 위해 인도 국민회의와 전인도 무슬림 연맹이 연합하여 양측은 갈등을 어느 정도 봉합하고 힘을 합쳐 반영전선에 나선 것이었죠. 이때 그 유명한 간디가 등장하여 인도인들의 통합을 외치며 민족주의 운동을 더더욱 증폭시켰고 그렇게 인도 세력은 그래도 표면상 얼추 통합 점점 커져갔는데 이런 상태로 1935년이 되자 영국은 커진 인도 독립 세력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고 마침내 인도에 자치권을 부여하기로 결정. 영국은 전인도 통치법을 공표하죠. 이 법에 따라 인도는 이제 독립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치를 부여받았습니다. 인도인들은 자신의 요구가 일부나마 수용되어 매우 기뻐했죠. 그리고 곧 1937년 인도 지방선거가 실시되었고 인도 국민회의와 전인도 무슬림 연맹은 우리 계속 통합해서 힘을 합쳤었는데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서로 연합해서 정치하자 하고 약속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았고 실제로 이때 잘 되었으면 인도 아대륙의 상황은 평화롭게 마무리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선거를 막상 치르고 나니 일이 터졌죠. 인도 국민회의가 압승하는 반전의 결과가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원래는 무슬림과 비등비등했어야 하는데 힌두교도 쪽인
결국은 인도 국민회의가 더 많은 표를 받았죠. 여기서 슬슬 핀트가 어긋나게 되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니 인도 국민회의에게는 욕심이 생겨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수가 됐네? 그럼 그냥 전인도 무슬림 연맹 제끼고 우리가 권력 싹쓸이해도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인도 국민회의의 수장 네루는 야, 연합정치는 안 해도 되겠다. 무슬림 연맹 요구 그런 거 들어주지 말고 그냥 우리 국민회의가 권력 잡자. 우리가 다수인데 뭐. 하고 무슬림 연맹을 배신해버렸던 것이었죠. 그렇게 되니 당연히 무슬림 연맹은 분노했고 이로써 기껏 연합한 양측 간 관계에는 파국이 시작되죠. 이 사태로 인해 전인도 무슬림 연맹은 힌두교도들은 많은 의석을 차지하면 반드시 자신을 배신하고 천대할 것이라고 확신했고 특히 전인도 무슬림 연맹의 수장 진나는 원래는 양측의 통합을 주장했지만 배신을 당하고 나자 맹렬한 분리주의자가 됩니다. 결국 무슬림들은 마침내 독립할 때 무슬림 지역이 인도와 따로 분리되어 독립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1940년 라호르 선언이라는 것을 발표하는데 즉 전인도 무슬림 연맹은 최초로 파키스탄과 인도를 분립 선언을 한 것이었죠. 이슬람교도와 힌두교도는 남남이며 따로 독립해야 한다고 공표했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어마어마하게 인도 전역에 파장을 미쳤고 이제 둘 사이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게 되었죠. 한편 이렇게 갈등이 달아오르고 양측이 충돌할 때 영국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때 영국은 여기 간섭할 여유가 없었던 게 영국은 히틀러의 침공으로 인해 2차 대전이 한창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몇 년 뒤인 1945년 2차 대전이 끝났지만 그때가 되자 영국은 더 이상 예전의 영국이 아니었죠. 전쟁으로 막대한 재정 손실을 입어 더 이상 인도를 통치할 여력이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영국은 이 상황 속에서 인도를 독립시키기로 했죠. 하지만 이때 인도에서는 영국이 뿌려놓은 갈등의 씨앗으로 인해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들이 그 어느 때보다 박터지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둘 사이에서는 급기야 유혈 사태까지 일어나며 아수라장이 되었고 영국이 만일 이렇게 준내전 상태인 둘을 합쳐서 독립시키면 당연히 큰 싸움이 일어날 게 뻔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동적으로 영국은 국제사회에서 분란을 야기한 나라라는 오명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은 인도와 파키스탄을 분리하여 독립을 시키기로 했죠. 물론 계속해서 통합을 주장하던 간디는 이에 반대하여 어떻게든 막으려 했으나 결국 분리 독립은 이루어지고 말았고 영국은 국경선도 합의 안 된 채로 급하게 철수했죠. 그리고 간디가 힌두교도 광신도에게 암살당함으로써 이제 인도와 파키스탄의 통합을 주장하는 세력도 목소리가 뚝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인도와 파키스탄 두 나라로 분리된 양측 그래도 서로 따로따로 다른 나라가 되었으니 갈등은 좀 잦아들 것 같긴 했는데 현실은 그것과는 정반대였죠. 오히려 둘 간의 갈등은 이제 시작이었으니 두 나라는 독립하자마자부터 서로 부딪히게 된 것이었습니다. 바로 국경선 문제 때문이었죠. 영국은 아까 말했듯 갈 때도 급하게 철수했고 인도 파키스탄 국경선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고 대충대충 구획해서 둘을 독립시켰는데 여기서 문제가 촉발되었습니다. 영국이 이때 양측의 접경 지역인 카슈미르 부근의 국경선을 제대로 구획하지 않고 그저 카슈미르 니들 알아서 인도 편에 붙든 파키스탄에 붙든 선택해라 하고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결국 카슈미르는 선택을 해야 했는데 이 카슈미르가 엄청난 요충지였기 때문에 인도, 파키스탄이 서로 가지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카슈미르의 당시 지배자는 힌두교도였기 때문에 인도로 들어가려고 했으나 카슈미르 주민의 80%가 이슬람 교도였기 때문에 파키스탄에서는 아니 우리 주민이 더 많이 사는데 왜 저런 꿀땅이 인도로 넘어가냐? 가만둘 수 없다 하고 민병대가 출동합니다. 그런데 카슈미르의 지배자가 이에 인도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인도가 군대를 보냈고 그렇게 인도 파키스탄군이 충돌하면서 제1차 인도 파키스탄 전쟁이 일어납니다. 둘 사이의 첫 번째 전쟁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과는 파키스탄의 패배였습니다. 파키스탄의 전사자가 인도의 6배나 발생했고 인도가 승리한 것이었죠. 우월한 인구를 바탕으로 엄청난 병력을 전선에 쏟아부은 인도는 이때 카슈미르의 3분의 2를 장악했습니다. 그렇게 1차 전쟁은 1948년 12월 31일 마무리되고 인도는 카슈미르의 60%를 시료 지배하게
되었죠. 하지만 파키스탄이 여기서 포기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를 갈고 복수를 결심하고 있었죠. 그러나 한번 호되게 당했기 때문에 10년이 넘게 양국 간에는 추가적인 전쟁은 벌어지지 않으며 상대적으로 조용한 상태였는데 이때 사태가 발생합니다. 인도가 옆에 있던 중국과 국경선 문제로 시비가 붙어서 전쟁을 벌였는데 이렇게 발발한 중국-인도 전쟁에서 인도가 중국에게 패배했고 이 전쟁으로 인해 인도군은 상대적으로 무능한 국가, 전쟁에서 지기나 하는 국가로 인식된 것이죠. 이에 파키스탄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인도 저거 별거 아니네. 중국한테 지는 종이 호랑이였어. 좋아. 이 타이밍에 들어가면 GG 받아낼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파키스탄은 1965년 무장 집단을 인도 지배 지역에 보냈고 2차 인도-파키스탄 전쟁이 벌어지죠. 자신만만하게 전쟁을 벌인 파키스탄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파키스탄의 예상과는 정반대였죠. 인도군은 매우 전투력이 좋았던 것이었습니다. 중국에게 패한 인도였지만 사실 인도도 대규모 반격을 준비하다가 전쟁이 휴전되는 바람에 흐지부지 되었지 파키스탄을 충분히 대적할 수 있을 정도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진행될수록 파키스탄은 수세에 몰리게 되었고 결국 이 전쟁은 더 커지기 전에 소련의 중재로 휴전되었습니다. 다만 이때 누가 이겼다고 하기 전에 전쟁이 끝나서 승자와 패자는 명확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락되긴 한 것이었죠. 하지만 이렇게 다시 찾아온 평화도 잠시 10년도 안 되어 6년 뒤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나게 되니 바로 3차 인도-파키스탄 전쟁, 이른바 방글라데시 독립전쟁이었죠. 격렬했던 이 전투의 결과로 방글라데시라는 나라가 새로 세워질 정도의 큰 파장이 있는 전쟁이었는데 이 내막을 설명하자면 사실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는 하나였습니다. 현재 파키스탄이 서파키스탄, 현재 방글라데시가 동파키스탄이었는데 분리 독립을 할 때 파키스탄은 실은 이렇게 독립되어 있었습니다. 되게 이상하게 쪼개진 건데 여기가 동파키스탄, 여기가 서파키스탄이죠. 딱 봐도 당연히 두 지역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니 지역 간 균형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이 많았는데 이것은 현실로 일어났죠. 무슬림 세력들은 자신의 주 본거지인 서파키스탄에만 인프라를 몰아주고 동파키스탄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국가 권력은 오로지 서파키스탄 인사들이 차지했죠. 이에 동파키스탄 측은 아니 우리 지역 인구가 더 많은데 왜 우리만 소외시키냐 하는데 서파키스탄은 이에 아랑곳 않고 자기 지역만 챙겼습니다. 심지어 동파키스탄인들이 쓰는 벵골어는 공식 언어로 끼워주지도 않았죠. 그렇게 양지역에 갈등이 생기던 와중 사건이 터집니다. 1970년대 동파키스탄에 자연재해인 사이클론이 몰아닥쳐 이로 인해 수십만 명이 사망한 것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서파키스탄은 이걸 도와주어야 당연한 건데 문제는 이때 서파키스탄은 동파키스탄에게 제대로 도움을 주지 않고 미적지근한 도움만을 주었죠. 그래서 동파키스탄은 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2등 시민 취급을 받을 순 없다. 이럴 바에는 독립해 나가겠어 하고 폭발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죠. 하지만 서파키스탄은 군대를 보내서 동파키스탄을 진압했습니다. 그렇게 둘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졌는데 여기서 뜻밖의 일이 벌어졌죠. 이 독립투쟁이 인도와 접점이 생긴 것이었는데요. 이 난리통에 집을 잃은 동파키스탄 난민들이 인도로 도망친 것이었죠. 그렇게 무려 1000만여 명이 인도로 피난을 갔는데 그러자 인도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엄청난 숫자의 난민을 다 받아주기도 힘들었고 애매했던 것이죠. 결국 인도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난민 받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참에 동파키스탄 독립운동을 지지해서 독립되게 하면 난민들이 다 자기 땅으로 다시 돌아갈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그냥 독립 지원해 주자고 하고 아예 동파키스탄의 독립운동을 도운 것이었죠. 하지만 서파키스탄에게 이것은 아킬레스건을 건드린 것이었고 당연히 인도 이 자식들이 남의 나라 일에 개입하다니 이건 못 참겠다. 전쟁이다 하고 인도를 침공하죠. 3차 인도-파키스탄 전쟁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 결과는 또다시 파키스탄의 패배였죠. 파키스탄은 무려 5만 명의 전사자를 내며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결국 전쟁은 인도와 동파키스탄의 승리로 끝났고 동파키스탄은 방글라데시라는 이름으로 독립하게 되죠. 1971년의 일이었습니다. 사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인구 수부터 엄청
엄청나게 차이가 나니 인도가 유리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죠. 그렇게 영국령 인도 제국이었던 나라들은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로 쪼개졌습니다. 자, 이렇게 인도와 파키스탄 간에는 3차례에 걸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그래도 지금은 3차 전쟁으로부터 50여 년이 지났으니 조금은 괜찮아졌을까요? 그건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둘은 2019년 2월 26일 또 다른 분쟁을 겪으며 최근까지도 충돌을 빚고 있습니다. 바로 카슈미르에서 벌어진 무력 충돌인데 이때 양측은 전투기를 서로 격추시키며 강도 높게 치고받았죠. 그런데 문제는 이때에 이르러서는 이들이 핵 보유국인 상태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전쟁을 벌이는 것을 넘어 서로 핵 경쟁을 통해 핵까지 개발한 바 있는데 둘 간의 핵 개발 경쟁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핵 보유국들끼리 공습이 벌어진 초유의 사태에 당시 세계는 공포에 떨었죠. 다행히 이것은 핵전쟁으로 비화되지는 않았고 세계는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둘 간의 불안불안한 관계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죠. 자, 이렇게 두 나라가 서로 분리된 이유와 관계가 철천지 원수급으로 악화된 경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사이가 매우 안 좋은 두 나라인데 하지만 이 두 나라의 대립은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대립과는 차이가 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종교적인 것이 주된 이유였다기보다는 서로 하나였다가 떨어져 나온 것을 러시아가 둘을 다시 하나로 만들고 싶다는 욕심이 생겨서 침공한 것이었다면 인도와 파키스탄은 원래 하나였지만 종교 플러스 영국의 이간질 때문에 둘로 갈라졌고 이것이 극심해져서 서로 다투고 전쟁까지 벌였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였던 나라들이 싸울 때는 더더욱 맹렬해진다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오늘 살펴본 이 인도 파키스탄 관계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국제 정세를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며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별별 역사였습니다.